태평동지와 백년교사를 숙소로 직접 안내하시고 담소를 나누시었습니다. 여성 지휘조악단의 경장 율동 연주와 군정들의 화려한 총바다가 펼쳐졌습니다. 위대한 시대를 맞이한 조선신선 강경사에 아름답고 소중한 홍태지를 아로새기었습니다. 네, 시진핑 중국 주석 1박 2일 북한 방문 일정을 마치고요. 어제 오후에 귀국을 했는데요. 보고 계시는 화면은 이제 환송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의전대 사열 모습도 보이고요. 또 이제 꽃다발은 올 때보다는 좀 작아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주변에서 들리는 함성이라든지 또 지금 이렇게 손을 꼭 붙잡고 이제 뭐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저렇게 환송하는 모습이 환영 행사 때 못지않게 거의 센터장님, 이게 김정은 위원장을 향한 어떤 과격한 이런 인사의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뭐 북한이 할 수 있는 모든 의전을 다 했다. 도착부터 출발까지 있는 건 다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역대급 의전이네요. 네, 역대급 아마 지상 최대의 쇼라고 하면 좀 과장이 있을 텐데 평양 시민만 25만 명이 이렇게 동원됐고 북한이 할 수 있는 작년 9월 19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의전보다도 훨씬 더 격상된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또 프랭카드나 그런 집단 체조도 이번에 시진핑 주석을 위해서 특별히 제작했고 그리고 영빈관 자체도 과거 문재인 대통령께서 머무셨던 백화원 영빈관이 아니라 이번엔 금수산 영빈관이 새로 만들어진 것 같고 아무튼 의전 차원에서는 정말 북한에서 그간 보여줬던 의전을 다 초월하는 최대 수준의 의전을 보여줬다. 그것을 통해서 아마 북한과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의 밀월된 그 한 차원 격상된 그러한 관계를 과시함으로써 김정은 위원장의 국내 정치적 위상을 높이고 중국으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을 받겠다 하는 그런 입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이번 두 정상의 만남은 성공적이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보시겠지만 의견을 같이 했다.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현안들은 나오지 않는데 이 소기의 목적은 두 나라 정상이 다 달성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충분히 달성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목적 자체가 시진핑 주석의 현 시점에서 방북을 선택한 것은 이제 다음 주에 있을 G20 정상회담에서 미국을 만남에 있어서 일종의 자신의 협상 카드를 하나 더 가져가기 위함이고. 북한의 카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북한에 가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논의함으로써 그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 활동을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으로 북한을 설득해 줄사고 할 수도 있겠고 다른 방향으로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심하면 북한 문제에 있어서 다른 길을 갈 수가 있다는 또 압박성 카드도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북한으로서도 김정은 위원장의 외교적 위상, 국내 정치적 위상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도 물밑 지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서로의 목적은 다 달성된 것으로 봅니다. 교수님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센터장도 말씀하셨는데 할 수 있는 건 다 한 것 같다고 하셨는데 이거를 시진핑 주석이 조금 알아주지 않았나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저는 인민일보에 왜 그런 거 있었죠? 북한의 최고 의전 4가지를 꼽았잖아요. 어떤 게 있었나요? 맞습니다. 4가지가 있는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50년 만에 노동신문 일명 기고문을 작성했다. 시진핑 주석이 기고문을 썼잖아요. 그게 첫 번째. 그다음에 금수산 태양궁전에서 환영받은 첫 외국 지도자였다. 이것도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환영식을 공항에서 대대적으로 하고 여명거리 오면서도 계속 카퍼레이드도 하고 엄청난 환영을 했잖아요. 그리고 한 번 더 환영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2번 환영식을 한 경우는
거의 없는데 이게 첫 번째 외국 지도자가 됐다는 점. 그리고 노동당 정치 구성원들과 기념 촬영을 같이 했지 않습니까? 당사에서. 보통 이 노동당 당사에 본인이 집무실하는 집무실, 그 집무실 앞에서 성원들과 기념 촬영을 했다는 점.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25만 명이나 평양 시민들이 가도 환영을 했다는 건데 정말 대대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다른 정상들이 올 때도 저런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수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디테일한 방면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차별이 있었다. 그것이 시진핑 주석에 대한 북한 김정은의 어떤 환대를 보여주기가 마음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환송 행사도 그래요. 환송 행사도 저렇게 대대적으로 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은 이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에게 받았던 황제급 예우라고 하는 그 명칭이랄까 여기에 걸맞는 그런 행동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현종 위원께서는 이 1박 2일 이 두 정상의 만남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어떤 장면이세요? 일단 저는 뭐 방문 자체가 이거는 굉장히 획기적이다. 왜냐하면 그 중국의 국가주석이 방문한 게 2005년도 10월 28일 날 후진타오 주석이 이제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 이듬해 이제 북한은 바로 첫 1차 핵실험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이후에는 사실 중국이 1인자가 방문한 적이 정말 한 번도 없습니다. 시진핑 주석도 당시 부주석일 때 방문했고, 원자바오 총리가 방문했고, 그러니까 주석이 방문한 게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만큼 어떤 면 김정은 시대에 사실은 중국의 국가주석이 저렇게 방문했다는 것 자체가 보면 북한 김정은 체제를 완전히 인정한다라는 이제 그러한 의미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마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 이제 확고한 지도력을 어떤 그 갖추는 그런 측면이 있을 것이고 모든 것이 처음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아까도 쭉 말씀하셨지만 다 첫 번째, 즉 이번에 숙소로 묵은 이 금수산 영빈관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갔을 때 백화원 초대해서 묵으셨잖아요. 항상 이제 그쪽이었는데 백화원 초대서가 당시에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다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들려온 소식이 뭐냐면 이 리모델링 당사자가 상당히 어떤 비리 혐의가 돼서 뭐 숙청을 당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이후에 지금 금수산 궁정을 이제 금수산 영빈관을 새로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 손님으로 일단 시진핑 주석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 비춰본다면 정말 북한으로서는 할 수 있는 극진한 모든 걸 다 보여줬다. 아마 그런 면에서 본다면 또 시진핑 주석도 가져간 선물이 아마 역대급 선물을 가져가지 않았을까. 또 그런 예상도 해봅니다. 네, 이렇게 역대급이라는 표현까지 쓰이고 있는데 인민일보도 꼽았던 이 북한의 새 영빈관도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모습인지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두 나라 최고 용도자 동지들께서 타신 차는 선에 선에 두 나라 국기와 꽃다발을 든 시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금수산 태양궁전 광장을 떠나 숙소인 금수산 영빈관에 도착했습니다. 경야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는 리설준 여사와 함께 숙소로 직접 안내하시고 담소를 나누시었습니다. 네, 저는 저 화면에서 이 금수산 영빈관에 들어갔을 때 직원들이 양쪽으로 이 여성 직원들이 도열을 해가지고 거의 막 박수를 이렇게 치는 모습이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중에 하나였어요. 신보철 센터장님 보시니까 어쨌든 새로운 뭐 이 영빈관도 새로 짓고 이 영빈관이라는 표현도 쓰면서 굉장히 극진하게 대접을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뭐 기본적으로 북한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진핑 주석에 대한 최대의 예우를 통해서 결국 북한이 얻고자 하는 바를 얻는 거죠. 외교에는 공짜 점심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의전을 베푸는 것은 그만큼 북한도 중국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고 이번에 사실은 언론에는 잘 안 알려지지만 과거 4차례 북중 정상회담과 차이점이 이번에는 경제 인사들이 대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허리뽕, 그러니까 중국의 국가발전위원회 계획혁신의 주석인데 무엇을 담당하냐? 1대1로의 총책임자예요. 그것은 뭐냐? 결국 1대1로라는 것이 중국에 자본을 투자해서 인프라 건설을 해주는 건데 그런 협력이 북한에도 확산될 수 있다. 이 점. 그러니까 북한과 중국 간 안보 차원의 협력뿐만 아니라 경제 차원의 협력도 앞으로 심화될 수 있다. 이 점을 시사한 거죠. 그러면은 북한이 향후 비핵화 협상에 있어서 지금 미국이 북한을 압박하는 수단이 결국 대북 제재를 통한 경제적 압박인데 중국으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북한은 보다 자기들의 주장, 그러니까 단계적 비핵화에 보다 어떻게 보면 고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은 앞으로 비핵화 협상에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고루 이렇게 고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 영상에서도 잠깐 보셨는데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찾았었던 방문했었던 능라도 5.1 경기장 위원장님, 위원님, 시진핑 주석을 위한 맞춤 공연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보니까
카드 섹션과 얼굴을 이렇게 완성을 했던데 굉장히 흐뭇해하던 모습도 좀 기억에 남아요. 그렇죠. 저게 한번 하려면 10만 명이 되거든요. 10만 명 섹션입니다. 그러니까 저것도 연습을 얼마나 했겠습니까? 지난번 사실은 이제 그 빛나는 조국 같은 경우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한번 공연을 봤거든요. 근데 굉장히 질타를 많이 했어요. 왜 이렇게 제대로 하지 못하냐 질타를 한번 했습니다. 자, 근데 그 이후에 지금 이제 중국과 관련된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용을 보면 저게 짧은 시간에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저거는 아마 오래전부터 중국 관련된 시진핑 주석이 원래 이제 방북을 이미 한참 전에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계속 연기가 됐다가 이번에 된 거거든요. 아마 북한 입장에서 보면 시진핑 주석이 왔을 때 공연하기 위해서 따로 저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이번 방북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급작스럽게 방북 일정이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미 오래전부터 시진핑 주석의 방북을 겨냥을 해서 이미 저 카드 섹션을 준비를 했고, 저기 보면 판다도 나오고 뭐 중국의 그 용도 나오고 여러 가지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얼굴이 전면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우리나라 분들이 저기 가서 보고 와도 굉장히 감동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시진핑 주석이 갔을 때 자기 얼굴이 저렇게 대문짝만하게 저렇게 상대방이 나오면 저건 또 엄청난 함성들이 사실 안에 있으면 굉장히 압도되거든요. 아마 시진핑 주석도 저 모습을 보면서 정말 본인이 어떤 정말 위상 자체가 한층 높아진 걸 느꼈을 겁니다. 아마 시진핑 주석만을 위한 공연이었던 그렇죠. 셈이에요. 1인을 위한 공연을 저렇게 펼친다는 거. 아마 중국에서는 볼 수 없는 공연을 시진핑 주석이 북한에 가서 저렇게 보고 굉장히 아마 본인 입장에서는 감동을 많이 했을 거예요. 네. 참 여러 가지 모습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네. 최진봉 교수님 보니까는 뭐 여러 가지 정상들의 이 그동안에 이제 회담을 하면 이렇게 뭐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도 그랬는데 이렇게 둘이 이렇게 뭐 공원을 산책하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비슷한 부분이 연출이 된 것 있었어요. 같아요.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도보다리 산책이라고 잘 아시는 것처럼 아주 유명한 도보다리 산책이 있었죠. 그게 시작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북미 정상회담 할 때 거기서 또 카펠라 호텔에서 카펠라 산책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하고. 오늘도 이제 어제죠. 네, 어제도 그렇죠. 영빈관이라고 얘기하죠. 금수산 영빈관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앞에 호수가 있어요. 호수를 만들어놨는데 그 호수를 산책하면서 저 가다 보면 이제 또 앉아서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서 앉아서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 예전에 도보다리에서 다리를 걸어가서 그 마련된 벤치 같은 데 앉아서 두 분만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당시에도. 그 모습을 그대로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장면이네요. 근데 저런 장면들을 계속 김정은 위원장이 일부러 연출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게 이제 어떤 외교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저는 이제 저 모습이 친근감을 보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모습이라는 생각이 두 있어요. 나라가 굉장히 밀접한 그렇죠. 관계다. 밀접한 관계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저기 지금 현재는 보이지 않잖아요. 통역하는 사람들도 보이지 않고 네 명만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저 모습 자체가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 또 내밀한 얘기를 두 사람이 나누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사이는 가까울 뿐만 아니라 중요한 얘기를 나누는 부분에 이 회담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부분도 대외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중국 가서도 비치였죠, 비치. 그 당시 중국의 영빈관에 가서도 김정은 위원장하고 시진핑 주석이 두 사람이 걷는 장면이 있었어요. 물론 그때는 통역이 있었죠. 그런 장면들은 결국 친밀감을 보여주기 아주 중요한 이벤트가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는 저런 모습을 활용해서 두 나라가 아주 각별한 사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센터장님, 저는 또 하나 좀 주의 깊게 봤던 거는 이제 김정은 주변에 항상 이제 보좌하는 여자 세 분이 있잖아요. 그 중에 이설주 여사가 사실 항상 깔끔한 정장 차림을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한복을, 화면에 보시다시피 한복을 입었더라고요. 이게 어떤 또 다른 의미가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북한이 초천국이다 보니까 다양한 이렇게 문화를 알리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배려 차원에서 한복을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에 방중했을 때는 양장만을 가져갔는데 한국에서 여러 행사를 하다 보니까 북한에서 단지 저 한복만을 계속 입었던 건 아니에요. 양장도 입었고 특정 행사에서는 한복도 입었고 그러니까 뭐 보여줄 수 있는 건 다 보여주겠다는 북한의 의도가 있었던 것이고 또 그만큼 시진핑 주석의 방북을 배려하겠다는 그런 의도도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또 한 명의 여성이 있습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 후 김여정 부부장 근신 중이라는 얘기가 있긴 있었는데 공항에서 처음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이 김여정 부부장이 지금 이렇게 사열을 하고 있어요. 부위원장급들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뭐 승진을 한 겁니까? 아니면은 더
떨어진 겁니까, 지위가? 일단 지금 보면 옆에서 여러 가지 예전에 보면 회담을 할 때 뭐 다 챙겨주고 꽃다발도 받고 그렇죠. 뭐 이런 걸 한 역할을 이제 김여정이 했는데 이번에는 그 역할을 현송월로 바뀌었습니다. 네. 자, 그런 걸 보면 지난번 이제 블라디보스톡에서 러시아와 정상회담을 할 때부터 김여정은 공식적으로 저렇게 나타나진 않았어요. 네. 이제 그런데 불구하고 지난번 이호 여사를 이제 조화를 전달할 때는 이제 증당하기도 했거든요. 예. 저는 그러면 추측을 해보면 일단은 이제 지난번 하노이 회담할 때 사실은 그 열차 타고 가는 과정에서 일본 논란한테 김정은이 담배를 피우고 잿더리를 들고 있는 모습이 노출이 됐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걸 보면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같은 백두혈통인데 어떤 면에서 좀 시중드는 듯한 이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모습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던 것 같다. 그리고 항상 김여정이 뭔가 이렇게 수발되는 모습들, 비서의 모습들 이것 자체가 조금의 어떤 불편했을 수 있다. 예. 그래서 아마 일단은 좀 이 어전서열을 좀 높인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역할은 이제 현송월이 이미 이제 네. 그 역할을 담당을 한 것 같고 네. 이제 그렇다고 본다면 사실은 뭐 공적 격하나 저는 이런 거는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 지난번 조화 줄 때도 나타났었고 이번에도 보면 공식 성사에 나타났었는데 또 전체 한 33명의 사진 찍을 때는 나타나진 않았어요. 네. 그렇지만 앞으로 아마 김여정의 역할은 이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의전이나 저런 것보다는 좀 더 전략적이고 정책적인 역할 아마 그런 쪽으로 좀 무게중심이 네.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김여정 부부장 지위가 높아졌다고 이제 판단을 하셨는데 현송월 단장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송월 단장 사실 지금 어제 그제 1박 2일 이 정상회담 모습을 보면서 현송월 단장 굉장히 여유 있게 김여정 부부장의 역할을 해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인상적이게 귀에 뭐 이렇게 블루투스 이어폰을 끼고 전체적인 행사를 이 외곽에서 굉장히 이 조율하는 모습이 기억에 남거든요. 위원장 위원님, 네. 현송월 단장이 신뢰감을 계속해서 김정은 위원장한테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 이제 원래 이제 삼지연 관현악단 단장이죠. 네. 지난번 이제 남북 회담 때도 왔었고 하노이 회담 때도 사실은 같이 동행을 했었어요. 이제 그런 걸 비춰보면 현송월의 어떤 지위가 사실은 이제 지난번 노동당 후보위원으로 올라갔었고 그런 걸 비춰보면 상당히 이제 격상해가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원인에는 특히 또 이설주와의 관계도 있을 거예요. 예. 이설주하고도 굉장히 친분이 있다고 하고 이제 그런 면에 본다면 아마 김정은 이제 내외의 어떤 신뢰를 받고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는 김여정의 역할까지도 이제 한 거 있는 거 보면 실제 현송월의 어떤 지위나 역할이 상당히 이제 높아졌다. 아마 그런 예상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